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방위로 설명드렸던 그 그림을 지우고 이제 12지를 계절로 어떻게 포함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또 아까 좀 전에 설명을 안 드렸던 그 토의 그 계절성이라든지 토의 기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적어진 걸 보시면 인묘진이 음력 1월, 2월, 3월이 되고요. 그리고 4, 5, 미가 음력으로 4, 5, 6월이 되고요. 신유술이 음력으로 7, 8, 9가 되는 것이고 해자축이 음력으로 10월, 11월, 12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오면은 음력 1월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시작할 때 그 1년의 시작은 정월달, 그래서 인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2월달 묘목 해가지고 쭉 가서 축월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글자들은 나무를 뜻하고요, 목을 뜻하고, 이 글자들은 여름, 봄, 화를 뜻하고, 이 신유는 가을을 뜻합니다. 그리고 해자는 물을 뜻하고요. 그래서 목화, 금, 수가 해당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좀 전에. 그래서 보면 자, 인과 묘, 그리고 이 글자들은 이제 설명이 됐는데 여기 보면 이 토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토를 아까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이 토라는 글자에 대해서 이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토가 있죠. 여기가 진토,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쓴 김에 다 써버릴까요? 자, 여기 술토가 자, 있고 축토가 있죠. 이것들은 다 토입니다. 토예요. 이것들은 목, 화, 금, 수해고.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목, 화, 금, 수. 1년은 사계절이기 때문에 이 목, 화, 금, 수만 가지고 대치가 끝나는데, 토라는 글자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을 뜻하고 있고, 방위적으로. 그리고 이 각각 계절이 끝나는 시기에 마지막 글자에 이렇게 토가 있습니다. 마지막 글자에 토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글자들을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이거는 포태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앞에서 깊게 논의해야 될 것을 미리 보고 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진이라는 글자는 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글자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봄과 여름을 이어주는 글자 역할을 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진이 옴으로 인해서 여름이 생겨나죠. 여름이. 그렇다면 여름의 정반대편에 있는 계절이나 방위나 그리고 또 오행이 뭐라 그랬냐면 겨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수. 그렇다면 여름에 시작되는 기운의 반대에 있는 글자가 봄이나 가을이 아닌 겨울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라는 글자이기 때문에 오행적으로 이 진이라는 글자는 여름을 열어주어야 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겨울이라는 기운을 닫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력 4월이 되고 여름이 시작이 되면 겨울에 모든 기운들은 사라지는 것이 돼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 진이라는 글자가 합니다.
진이라는 글자가, 여기 보면은, 겨울을 가두어두는 역할을 해요. 가두어두는 역할을 하고, 또 보면은, 4, 5, 여름이 시작되고, 마지막, 이 미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미토인데, 토라는 글자인데,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는데, 여름과 가을을 연결시켜주는 이 미라는 글자. 이 글자는 앞에 있는 진이라는 글자가 하고 똑같이 가을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반대에 있는 목의 기운, 즉 봄의 기운을 모두 수렴하고 닫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목의 기운을 닫아주고요. 목은 곧 봄이 되니까 그 기운을 닫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음력 6월달이 넘어가고 7월달이 되면 봄의 기운, 목의 기운, 즉 봄의 기운은 전혀 이 계절상에선 볼 수가 없어요. 봄에 일어나는 일들, 새싹이 피고 또 아지랑이가 일어나고 봄의 그 따뜻한 기운이라든지 포근한 기운, 그런 기운들을 전혀 느낄 수가 없죠. 음력 7월이 되면 그 역할을 누가 한다? 이 미라는 글자가 한다. 음력 6월에. 그리고 봄이라는 역할을 닫아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 술이라는 글자는 보면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금의 마지막에 곧 가을의 마지막에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겨울을 열어주는 글자고 매개체이기 때문에 어떤 글자를 닫아주게 될까요? 이 다음에 오는 겨울의 정반대에 있는 이 여름의 기운을 모두 이 술토가 닫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여름, 즉 화의 기운을 모두 닫아주게 돼요. 화의 기운, 즉 여름의 기운을 닫아주고 오행적으로는 화의 기운을 닫아주게 됩니다. 화의 기운을 닫아주게 되고, 왜냐하면 음력 11월 이 겨울이 들어서기 때문에 물에 해당된 해수와 자수의 글자에 그 여름을 닫아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앞에 것들하고 똑같이 해석될 수가 있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해, 자, 축, 겨울이 들어서면 씁니다. 그래서 겨울 다음에는 다시 뭐가 오느냐? 인목이 옵니다. 인목이 봄인데 겨울과 봄을 이어주는 이 축토라는 글자, 축토라는 글자는 봄을 열어주기 때문에 어떤 글자를 수렴해요? 봄의 정반대에 있는 이 가을이라는 글자를, 가을이라는 기운을, 금의 기운을 수렴하고 닫아버립니다. 가을의 기운을. 왜? 다음에 봄이 오게 되니까 그 기운을 모두 닫아버려야, 가을의 그 기운을 닫아버려야 음력 1월달 입춘이 들어서서 봄의 기운이 살아나는 겁니다. 봄에는 전혀 이 정반대에 있는 가을의 기운을 느낄 수가 없어요. 개구리가 울어대고 하는 그 입춘이나 경칩이 들어서는 것이고, 이 가을 시기에는 정반대로 이 봄의 기운을 느낄 수가 없죠. 날씨가 추워지고 또 낙엽이 떨어지고 새싹이 돋아나는 봄하고 달리 가을에는 잎사귀가 떨어지고 모든 식물이나 모든 열매들이 지게 되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고, 반대로 이 봄에는 열매를 피어나도록 새싹이 돋아나는 겁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여름의 기운은 딱 따뜻하고 덥고 오히려 물의 기운이 뜨거운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겨울의 그 추위라든지 그 겨울의 스산함이라든지 그리고 또 눈은 절대 올 수가 없고요. 그런 식으로 겨울의 기운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이 여름이듯이, 이 시기에는 겨울과 정반대에 있는 기운이 됩니다. 물론 반대로 이 겨울에는 이 여름의
따뜻함이라든지 아니면 그 후덥지근한 느낌, 그리고 습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느끼지 않고, 춥고 건조하고 그리고 메마르고 땅이 굽고 모든 식물이 자라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죠. 이 음력 4월, 음력 5월 달에는 양력으로 5월, 6월 달이기 때문에 5월은 푸른 그런 계절이고 모든 식물들이 잎사귀가 피고 꽃이 완성할 때이기 때문에 모든 그런 식물들이나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넓게 그리고 화려하게 펼쳐지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 겨울에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다 없어지고 다 가지만 남게 되고 앙상하게 열매도 없고 그리고 나무 잎사귀도 없는 것이며 모든 기운들이 다 어떤 그 겨울의 계절에 들어가서 이 여름의 그 화려함이라든지 푸르름이라든지 그런 5월의 푸르름을 느낄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절이 변화가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이 인묘, 진이라는 이 진토라는 글자, 그리고 사오, 미라는 글자, 신유, 술이라는 이 술토 글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해자, 축이라는 이 축이라는 축토라는 글자들은 다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리면 이 진이라는 글자는 여름을 열어주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겨울을 닫아줘야 돼요. 그 겨울은 수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를 닫아주는 역할을 하고 쉽게 말하면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를 없애버려요. 수의 기운을, 겨울의 기운을 없애버리고. 자, 이 미라는 글자는 가을을 열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정반대에 있는 봄의 기운을 모두 없애버려야 됩니다. 품고 있다고도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 속에 품고 있다, 보이지 않게 없애버렸다, 하지만 이 속에 품어져 있다. 어떤 기운이? 봄의 기운이. 그리고 이 술도라는 글자는 그 다음에 오는 겨울을 열어주기 때문에 겨울의 반대편에 있는 여름의 기운을 모두 거두어 들여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고 품어버려야 되고 수령해야 되는 역할을 해서 이 여름을 뜻하는 글자는 이 화의 기운을 모두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이라는 글자는 다음에 오는 이 봄이라는 계절을 열어줘야 하기 때문에 봄의 정반대인 가을, 이 가을의 기운을 모두 없애버리고 그리고 수렴해버리고 이 속으로 모두 담아버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없애버린다는 그 의미가 되지만 담아버린다 그리고 수렴해버린다는 표현도 머릿속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가 속에서는 반대로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글자를 쪼개가지고 열어주면 금이라는 글자가 튀어나올 수 있는 조건의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할 것이고 일단 이 진이라는 글자는 진토라는 글자는 수를 수렴해주고 거두어들이고 이 미토는 나무의 기운, 봄의 기운을 거두어들이고 수토는 여름의 기운, 화의 기운을 거두어들이고 축토는 금의 기운 그리고 가을의 기운을 수렴하고 거두어들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것들을. 그래서 음양 오행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오행에 대한 계절적인 배치, 또 그 배치 속에 들어있는 나무와 그리고 화와 금과 수의 계절적인 변화, 그리고 마지막에 방위적으로 중앙에 있는 그리고 진, 미, 술, 축처럼 계절의 마지막에 있는 글자들의 역할을 다 살펴보았는데 이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실전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사주에
이 미토가 강하다. 미토가 글자가 많이 있다. 그러면 어떤 글자가 없어집니까? 수렴시키는 목의 글자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 임목이 활동하지 못하고 또 이 천간에 뜻하는 간목이나 을목도 이 미토 앞에서는 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가 강하다 그러면 미토가 강하면 임목과 묘목, 갑과 을, 이 나무를 뜻하는 글자의 기운들, 예를 들어 이 나무가 목이라는 글자가 돈을 뜻하면 돈이 들어가는 것이 돈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남자를 뜻하면 남자의 기운이 약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자를 뜻하면 여자의 기운이 약한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담고 있는 수렴시키는 그 오행의 기운에 해당되는 돈이나 뭐 여자나 남자나 뭐 그런 직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수렴시키고 있다, 없애버렸다, 담아버렸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미가 강하면 이 목의 기운이 상대적으로 약하구나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토라는 글자가 있으면 어떤 글자가 약해지겠어요? 여름이를 뜻하는 화의 기운을 거두어 들이기 때문에 이 화를 뜻하는 글자를 없애버린 작용을 하여서 술토가 강하면 이게 화라는 글자가 사주 팔자에서 남자를 뜻하면 남자의 기운이 약한 것이고 돈을 뜻하며 돈의 기운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는 이 나무의 봄의 기운, 나무의 기운을 약하게 하고 거둬들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금의 기운, 신과 유의 미와 차이는 무엇이냐? 이 미와 신과 이 금의 기운과 이 미토와의 차이점은 이 속에는 봄의 기운을 거두어들이고 나무의 기운을 거두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는 지금 나무라는 글자가 숨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운에서 와서 깨주거나 아니면은 사주에서 딱 쪼개지고 있다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목이라는 기운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토가 있더라도 이게 계고가 됐다고 말을 하는데, 계고가 돼 있고 속에 들어있는 걸 암장돼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암장돼 있는 이 미토의 그 나무의 기운을 계고시켜주면, 뭐가 계고시켜주면 이 정발인데 있는 축의 기운이 반대로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고를 시켜주면 이 목의 기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주에서 이 목의 기운을 뜻하는 돈이나 여자, 남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신과 유금, 이 금이 있으면 이것들을 계고해줘봤자 해줄 수가 없는 것이, 이 속에는 목의 기운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고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아예 깨트려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미와 신유와는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하는 것들은 이 토라는 글자와 또 금이라는 글자가 아주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역할은 목을 없애버리고 또 미토도 이 목의 기운을 담아버리지만은 그런 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의 신과 유가 강한 것과 미와 강한 것과는 차이점이 아주 커요. 그래서 미가 있더라도 운에서 이 글자를 깨워주고 계고를 시켜주면 그 해에 돈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그리고 또 뭐 남자라면 목의 기운이 남자라면 남자의 기운이 나오는 겁니다. 다 똑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진토도 수의 기운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수의 기운을 담고는 있지만 운에서 정반대에 있는 이 술의 기운이 와서, 아니면 사주에서 술의 기운이 있어서 이 진토를 열어주면 무리의 기운이 나와서 물에 해당된 그런 돈, 여자, 남자 이런 것들이 나온다, 보인다, 생긴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4와 5가 강하게 있으면 진토가 있는 거하고는 틀려서 물의 기운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의 기운이 전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진토가 있으면 진토는 물의 기운을 담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4와 5가 이 물의 기운, 해와 자와 충이 되고 극이 되고 또 정반대의 기운이 되지만, 이 진토는 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물을 담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 물을 열어주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이게 나쁜 글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 해를 당하지 않게 이 4와 5에게 숨겨주는 역할도 할 수 있는, 물의 기운을 숨겨주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글자는 어떤 글자가 대고해주냐? 수토의 글자가 대고해주고요. 미토는 축토요라는 글자가 대고해줍니다. 반대로 이 수토는 진토라는 글자가 와서 개고를 해주고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화가 나오겠죠. 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의 기운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주에서 그리고 운에서. 축이라는 글자는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가 와서 깨주거나 사주에서 미가 축을 깨주고 있다면 금의 기운이 나와서 이 금의 기운에 해당되는 뭐 돈이라면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진은 술, 미는 축, 정반대의 기운들이 깨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미가 진을 깨주는 게 아니라 술이 깨주는 것이고, 진은 봄에 포함이 되어 있고 술은 가을에 포함되어 있듯이 정반대의 기운의 토의 글자가 서로 깨워주고 개고를 시켜주고 있고, 여름의 마지막 자리에 있는 미토와 겨울의 마지막 자리에 있는 축토가 서로 충이 되고 서로 또 개고를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미토 속에 있는 나무의 기운이 나오고 축토 속에 있는 그 금의 기운이 나와서 개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의 임과 묘, 봄의 기운이 강하다면 신과 이유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앞에 있는 축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임과 묘가 있는 것과 달리 축이라는 글자는 봄을 열어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금의 기운을 속에 담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미토라는 글자가 와서 축을 깨주었을 때 금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임과 묘기 강하다면 봄의 계절이 강하고 목의 기운이 강하다면 신과 유는 사주에서 그 운을 논할 수가 없는 것이 되거든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해지는 것이고요. 그런 기운이. 이런 식으로 음양 오행에서 파생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방위, 그리고 토의 기운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고, 이것을 응용해서 사주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오행의 기운을 오직 목은 화를 생하고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만 전혀 외우시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기운을 봐야 되는 것이며 목국토, 토국, 수, 수국, 화, 화극, 금, 금극, 목으로 또 암기를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계절이라든지 방위를 뜻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사주에서 풀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토의 기운, 진토, 술토, 축토, 미토의 기운을 알고 있으셔야 그것을 개고시켜주는 글자가 왔을, 정반대의 글자가 왔을 때 그 담고 있는 기운이 나와서 그 기운의 그 물상을 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돈, 여자, 남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업도 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도 이것만 기본으로 해서 운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사주를 볼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